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자 인 코리아 장인닷컴 행사사무소의 장만익 행사입니다. 벌써 1월도 다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2024년도 1월 달에 세우신 계획들 지금 잘 진행되고 있으신가요? 저는 올해 60권의 책을 읽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2권밖에 1월 달에 읽지를 못했습니다. 60권을 읽으려면 한 달에 5권은 읽어야 되는데 조금 제가 게을러진 것 같습니다. 좀 생각을 다잡고 열심히 책도 읽고 좀 준비를 해 봐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GKS로 국비장학생으로 대한민국의 학사 과정으로 들어온 외국인 유학생이 화학공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에 E7-1 비자를 현재 가지고 있는데 질문 사항은 F2-7이 좋은가요? F5-10 비자가 좋은가요? 이런 질문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F2-7 비자가 좋다면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저 F510 국내 이공계 학사 또는 국내 석사학위자가 신청할 수 있는 F510 비자 영주 자격 그것도 신청 가능 대상인지 확인해 보는 게 우선은 먼저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큰 힘으로 제가 구독자가 드디어 10,000명이 넘었습니다. 자, 이번의 목표는 2만 명이나 20K를 2024년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뿐만 아니고 주위에 많이 알려주시면 제가 양질의 강의 자료를 더 힘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는 2017년도에 GKS 장학생으로 한국에 왔고요. D2-7 비자로 해서 지금 E7-1 비자로 와 있습니다. D2-7 비자라는 것은 일학습 연계 비자고 국비 장학생으로 오신 분들이 자동으로 D2-7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분이 학사로 왔기 때문에 D2-2 비자가 돼야 되는데 국비 장학생은 D2-7으로 비자를 받을 수 있고 E7-1 비자로 사고 있습니다. E7-1 비자로 장점은 국비 장학생이 국내에 들어온 경우에 E7-1 비자 신청할 때 내국민 20% 고용의 한도 있잖아요. 20%대 한도가 면제가 되는 혜택이 있죠. 그리고 영주권을 신청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그건 그 다음 강의 때, 다음 설명한 F510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E7-1으로 있고 지금 1년이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공 화학공학, 전공은 화학공학이니까 이공계다. 예. 그리고 F2-7이나 F5로 변경할 수 있는지. 자, 여기서 제가 F2-7 포인트 차트를 준비했습니다. 국내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다 그러면 학사 학위를 받게 되는 경우는 이제 보통 23살 정도 되는데 1년 정도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나이가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공계 학사인 경우에는 이제 17점을 F2-7 비자 변경을 할 때 점수를 받습니다. 80점 이상이면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이공계니까 최소한 GNI 80%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소득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들은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하고 한국어는 이 정도 글 정도 쓰게 되면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를 끝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국내 학사인데 우수대학 학사인 경우는 15점, 그렇지 않은 경우는 5점. 이런 경우 소득만 인정이 돼도 지금 보면 30점, 55점, 55점에 17점이면 네, 72점에 소득만 되면 당연히 100점이 넘습니다. 자, 소득
100점이 아니죠. 80점이죠. 소득에 관련된 거는 자, 1년이 되었다고 해서 이게 다 인정이 되느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자, 코스피 또는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에 많이 들어간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소득으로 인정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1년 됐으면 2월 달에 학위를 받고 이렇게 해서 2023년 3년도에 학위를 받고 일을 했다고 한다면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2024년 2월에 연말정산하고 2024년 5월 달에 소득금액 증명원이 발급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실제로 일하는 기간이 아무리 빨라도 3월이거든요. 그러면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0개월 정도 일해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 대략적으로 GNI 80%는 3,400 정도가 가까이 되는데 2달 정도 빼면은 제가 볼 때는 한 10점이 되지 않을까. 3천만 원, 만 원 미만이 될 수 있는 확률은 높습니다. 그럼 뭐 5월 달에 되면 10점이 만약에 포르사 든다고 한다면 25점, 17점, 10점, 30점, 국내대학교 학사다 그러시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40점, 이렇게 해서 30점, 그렇죠. 87점이 되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After 7이 이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인정이 된다면 87점으로 올해 5월달 이후로 F7 비자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되겠다. 근데 여기서 제가 전제로 달아놓은 건 뭐냐면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를 이수했을 때 그리고 소득이 3천만 원이 안 된 경우 다만 최저임금이 2,400만 원 넘어야겠죠. 네, 이거를 기준으로 했다. 그리고 최저 국내 대학교 학사를 졸업했기 때문에 5점을 플러스해서 87점이기 때문에 1년 정도 1년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F7 비자로 신청할 수도 있고요. 자, 그렇다면 F5-10 비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서 보면 GKS 국비장학생으로 온 경우에 GKS 국비장학생으로 혜택을 보려면 영주 자격은 뭘 해야 된다고요? F5-10과 F5-15 이 두 가지 비자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공계 학사기 때문에 F5-15 국내 박사는 신청할 수 없고 F5-10 비자로 신청하시면 되는데 그 조건이 에피카프 총 6가지의 요건을 맞추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지금 이분은 특정활동 비자인 E7으로 취업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취업 중이고 여기에 아카데믹 디그리 이공계 학사라는 요건을 충족을 합니다. 그래서 E7 또 상관없습니다. E7에서 F2, 7 비자 가더라도 다 인정이 되는 거니까 이 두 개지는 인정이 되고 자, 3년 이상 취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1년을 취업하고 있으면 앞으로 2년을 더 취업하면 되겠죠. 그리고 GNI 한배 소득 2022년도 확정된 국민 총소득이 4,250만 원이에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분이 1년이 됐고 2024년에 1년 되고 2025년에 2년 되고 E7으로요. 그다음에 2026년도에 3년이 되거든요. 만약에 이분께서 2023년도 3월에 입사를 한 경우라면 3년, 1년, 2년, 3년이 지나려면 2026년에 신청해야 되고 소득은 언제일 걸 보죠? 그래, 2025년 소득을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소득금액 증명이 나오는 5월에 2026년 5월에 2026년 5월에
결국은 F5, 10 비자로 신청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F2, 7 비자가 가능하다면 F2, 7 비자를 받고 나서 F5, 10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E7-1에서 F7으로 갔다가 또 F5, 10 비자로 가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F7이 만약에 된다면 F7으로 신청하고 그다음에 F5, 10은 2년이 지난 다음에 신청을 해도 되지만 F5, 10 비자만 제가 생각을 한다면 E7-1 비자에서는 지금 20의 학사 3년이 취업입니다. 취업이 지나야 되고 1년 이상 전일제 상용근로 지금 회사에서 계속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 제가 아까 필수로 넣었죠.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가 된다면 이제 신청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GNI 한배 소득입니다. GNI 한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GKS 자 GKS 국비장학생은 자, GNI 한배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어떤 거냐면 E7-1에서 바로 F5, 10으로 가는 경우에는 E7 요건이 GNI 80%잖아요. 80%이기 때문에 이 요건을 맞춰도 되고 또 만약에 E7-1 비자에서 F2-7으로 가는 경우라면 뭐 F2-7은 그 최저임금 이상이어도 상관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갈 때는 뭐 최저임금 이상으로 F5, 10 비자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가 이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F5, 10하고 F5, 15 국내 이공계 학사하고 국내 박사학위자는 반드시 취업으로 해야 됩니다. 고용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F7 비자 가지고 있으면 취업 활동과 그다음에 영리 활동 사업을 할 수 있는데 F5, 10은 저번에 설명해 드린 거 기억나시죠? 네. 사업 소득에는 F5, 10 비자 GNI 한배 소득으로 들어갈 수 없다. 다만 GKS 국비장학생으로 오신 분들은 GNI 한배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E7-1 비자에서 가는 경우에는 E7-1 비자 연장 요건인 GNI 80%. 또 만약에 E7-1에서 F7 비자로 변경한 경우에는 E7-1이 없어지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상으로. 그래서 국비장학생은 F5, 10, F2, 7 비자 할 때는 이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국비장학생으로 혜택을 보는 게 많이 없지만 영주권으로 신청할 때는 국비장학생으로 소득이 상당히 GNI 한 배보다는 적게 받아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GKS 국비장학생으로 들어오신 국내 화학공학을 전공하신 분이 학사를 받았고 그 다음에 E7-1 비자를 받은 상태에서 F2-7도 요건이 되면 진행할 수 있고 F5, 10도 3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에 혜택을 볼 수 있다. F7 비자로 GKS 학생이 받을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예, 지금 지침이 2020년 12월 1일 날 바뀌어서 국비장 학생이 F7 비자로 변경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많이 없지만 영주권 받을 때는 소득에 굉장한 이점이 있다. 그래서 지금 1년을 일하고 있으면 올해 5월 달에 소득을 보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80점 이상 최저임금 이상이면 F7 비자로 변경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2년을 더 있다가 F5, 10 비자로 변경해도 되고 아니면 F7 비자로 먼저 변경한 다음에 또 F5, 10 비자로 변경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선택은 전문가하고 정확하게 좀 상담을 해서 어떤 것이 조금 더 유리한지를 판단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큰 힘으로 드디어 10K 만 명의 구독자를 달성했습니다. 올해 20K 2만 명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 정말 큰 힘을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거의 한 800명 정도가 더 유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좀 안내 좀 부탁드리고
올해 꼭 20K 2만 명이 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십시오. 출입국 이민 강의 합격의 법학원에서 지금 동영상 강의로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24강 강의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들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F7 비자, 점수제 거주 비자, 그리고 F510 비자 여러분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010-6383-3078로 이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F7 비자가 좋은가, F510 비자가 좋은가, 국비장학생 화학공학과 학사학위를 어, 가지고 지금 E7-1 비자로 1년을 체류한 이전 유학생 분의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F7이 좋을 건가, F510 비자가 좋을 건가,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게 좋은 것 같습니까? 자, 여러분들 F7 비자, F510 비자 저희하고 진행을 하시게 되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여러분들 원하는 비자를 취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비자 인 코리아 장인닷컴 행사 사무소의 장관이 행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까?